자, 시작해봅시다. 유진아, 여기 앞에 보시고. 우리 이제 남아있는 게 평면좌표의 외분점, 그러니까 평면좌표상에서 외분점 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 문제를 쭉 풀다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거가 결합해서 좌표평면에서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 그리고 각 이등분하는 거, 그 다음에 사각형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할게요. 자, 좌표평면상에서 외분점 구하는 방법 갑시다. 자, 처음 역시 시작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요거부터 가보자. 좌표평면상 두 점이 있는데, 자, 두 점의 좌표가 좌표평면이니까 당연히 두 개 x1, y1 이렇게 좌표가 같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점도 x2, y2라고 좌표를 가져요. 자, 좌표평면상 위에 두 점 A와 B에 대하여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자, 당연히 외분점도 좌표평면상 위의 점이 될 테니까 좌표는 x와 y가 구해지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내분점을 이미 배웠으니까 내분점으로 유추해 보건대 아마 얘도 마찬가지로 x는 x끼리 y는 y끼리 각각 연산해서 결과값을 계산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되실 거다. 자, 다만 조심하실 게 내분점 같은 경우는 항상 AB라고 하는 선분 안쪽에 존재하니까 뭐 있을 만한 곳 위치가 한 군데밖에 없겠지만 외부는 연장선이 양쪽으로 나오다 보니 어느 쪽에서 등장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무작정 문제를 풀다 보면 너희도 알게 모르게 그냥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니까 꼭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자, 이거를 좌표평면 위에서 그려보시니까, 자, 좌표평면부터 가볼게. 자, 이렇게 좌표평이 있었어. 자, 그리고 여기에 점 A가 있다라고 합시다. 점 A의 좌표는 x1, y1이야. 자, 마찬가지로 요 지점에 점 B가 있었어. 이 점의 좌표는 x2, y2라고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상황을 M보다는 N이 더 작다 라고 놓고 시작할게. 그러면 선이 이렇게 쭉 연장이 되었을 때 점 P의 위치는 작은 쪽 위에 연장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현재 A, B 순서대로 놓고 보시면 N 쪽이 더 작다는 거 느껴지시지? 따라서 이 점의 위치는 이쪽 연장선 위에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를 x, y라고 하는 좌표를 갖고 있는 점 P 이렇게 놓읍시다.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점에서 길이의 B를 얘기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 즉, 점 3개 찍어놓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는 뜻은 A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M이었을 때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N이 됩니다 라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각각 X축과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봤더니 자, 수선의 발이 각각 이렇게 생길 것이고 그 점들의 좌표를 파악해 보시면 자,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는 X1일 것이고 B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X2일 거며 마지막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X가 될 것이고 얘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사다리꼴이 나타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이라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1에서부터 X까지의 길이가 M이라는 길이를 가질 때 X2에서부터 X까지의 길이가 N이라고 하는 길이를 갖게 됩니다 라는 것이 보이지.
자, 그러면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요 빨간색 네모 박스한 상황이 우리가 아까 전에 수직선상 외분점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잖아. 여기까지 됐니? 자, 마찬가지로 Y축에도 수선의 발을 내려보시게 되면 자, X축에서 봤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보이실 거라 믿어.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이 Y, 그 다음에 여기가 Y2, 그 다음에 여기가 Y1이라고 써지게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Y축에서의 수직선 상황이 나타난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 외분점을 구한다는 말 역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결론 지어 보시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각각 계산하겠다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해 주세요 라는 상황에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연산할 거기 때문에 A, B라고 하는 순서를 그대로 따오실 때 뭐만 주의하시냐면 가끔 학생들이 알면서 실수하는 게 이런 게 있어. X를 따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점 A를 그냥 다 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X1, Y1을 갖고 있는 게 점 A잖아. 그리고 X2, Y2를 갖고 있는 게 점 B인데 오케이? 애들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착각해 버릴 때가 있냐면 숫자 두 개 끄집어냈었지 라고 하면서 X1, Y1을 이렇게 써버려. 물론 지금 문자로 써있을 때 이거 왜 헷갈릴까 싶은데 조금 이따 숫자로 써져 있으면 그냥 막 무작위로 막 꺼내버리시는 거야. 그래놓고 행위만 기억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계산을 실수할 때 되게 많으니까 너희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검토하실 때는 꼭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서 같은 답에 도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습관도 같이 갖고 계셔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점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야? 라고 했을 때 X좌표 구하는 것은 A에서 B 방향이니까 X1, Y, 아이쿠 또 이지랄 X2를 끊을 거야. 그리고 B는 M 대 N이 된다라는 사실을 적으신 뒤에 얘 결과가 분수식으로 나올 거다까지는 암기지.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 외부는 빼는 데 초점을 맞췄으니까 M에서 N을 뺄 수도 있고 N에서 M을 뺄 수도 있는데 너희가 둘 중에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 다만 뭘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냐면 내가 어디서 누굴 뺐느냐에 따라서 분자에 써지는 순서가 달라진다라고 했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뺄 건데 만약에 M에서 N을 빼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M부터 쓰셔야 돼. 그래서 mx2 마이너스 nx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건대 좌변에서 우변으로 오는 것도 지금 생소하겠지만 꼭 공부하실 때에는 수학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등식의 의미는 좌변과 우변 사이의 변환이 자유롭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너희는 항상 이 결과들을 눈에 익혀두시고 이거를 좌변의 상태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읽어보시는 연습을 하셔라. 아시겠니? 오케이. 마찬가지로 뭐 y도 똑같겠지. y1, y2 갖다 놓으시고 m 대 n이라고 한다면 자, 현재 오른쪽 식의 상황은 당연히 이번엔 이렇게 한번 써볼까? n-m. 오케이? 내가 n에서 m을 빼겠다고 한다면 얘부터 써줘야 한다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얘를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다. 아시겠니? 뭐 당연한 얘기지만 분모 문제 마이너스 1 곱하면 똑같은 식이라는 거 알게 될 거야. 아시겠지? 자, 그럼 여기서는 ny1 마이너스 my2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번 풀이를 쭉 해봅시다. 책의 23번 문제 보세요. 자, 교재 23번 문제 보셨다면 자, 두 점 A와 B의 좌표를 줬는데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3이라고 주셨고 B 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2라고 주셨어.
자, 이때 선분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각각 P하고 Q라고 했을 때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라는 문제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너희들 좀 공식에 익숙하게 만들어보자. 좀 귀찮게 하는 문제니까 천천히 따라 풀어보셔. 자, 내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다 구할 건데 2대 3으로, 그리고 방향은 A에서 B 방향이야. 자, 그럼 내분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X 좌표부터 꺼냈더니 마이너스 1 그리고 4일 것이고, 그리고 2대 3이래. 자, 그럼 내분하시게 되면, 자, 얘네들은 더해질 것이니까 5가 될 것이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해질 것이니까 8 마이너스 3이어서 5분의 5, 1이 나와. 이게 내분점의 X 좌표지.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쓰기 좀 귀찮아서, 나도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런 방법 취하거든. 근데 이거 다시 쓸 때 조금 귀찮아서 어떻게 쓸 때가 덜어 있냐면, y좌표 그냥 바로 밑에다 써버릴 때가 덜어 있어. 그러니까 3하고 마이너스 2만 그냥 여기 밑에 갖다 쓰는 거야. 3하고 마이너스 2만.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 정도 뒤집을 수 있잖아, 우리. 그지? 그래갖고 다시 한번 써보시면 2하고 3 더하니까 5 나오는 건 똑같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그만인 거 아니야? 따라서 얘네들 곱하니까 9고 쟤네들 곱하니까 마이너스 4여서 이거 다시 5네. 그래서 1. 이해하셨니? 따라서 내분점 P의 좌표는 1,1이겠다까지 하시겠어? 됐습니까? 자, 역시 똑같이 점의 상태에서 얘는 내분을 했었지만 이번은 외분을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 그러면 외분도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1하고 4 가져오는 건 똑같을 거고 2대 3이야. 자, 나는 2보다는 3이 더 크니까 3에서 1을 빼고 싶어. 그래서 분모를 1로 볼 거야. 그럼 조심하실 게 3에서 1을 뺐으니까 반드시 얘부터 써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먼저 등장하시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 즉 마이너스 11이 나온다까지 되셨어. 오케이. 자, 다시 y도 계산해 보려 했더니 3하고 마이너스 2야. 이번에 아까 전과 마찬가지 굳이 이렇게 하란 건 아니고 선생님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연습을 시켜드리려고, 같은 걸 확인시켜드리려고. 이번에는 굳이 뭐 여기 왜 마이너스 2야? 아, 좌표지. 깜빡이야. 굳이 3에서 1을 빼는 거 방금 해봤으니까 똑같이 하지 말고 이번에 2에서 3은 빼보자고. 그럼 2에서 3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남을 거고, 2에서 3을 뺐으니까 대각선을 이렇게 곱하는 게 먼저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곱해서 빼니까는 9야. 따라서 얘는 더하니까 마이너스 13인데 분모에 마이너스 있어서 13 이렇게 나타나겠다. 결국에 Q점의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Q는 X좌표는 마이너스 11, Y좌표는 13이 된다까지 하시겠니? 여기까지 되시오. 자, 마지막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 PQ의 무슨 점? 중점을 구하래. 자, 그럼 중점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라고 하시면 중점은 중점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전부터 이거 구하는 연습 많이 했었을 거고, 이걸 내분점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석만 해드리면, 선분 점 A가 여기 있고 점 B가 여기 있을 때 A, B의 중점이라고 하는 말 뜻은 얘의 가운데를 말하는 것이니까 내분의 의미에서 해석해 보시면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끼리 더하고 2로 나눠요라는 행위가 왜 나오게 된 거냐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x1, 이 점의 좌표를 x2라고 했을 때 x1, x2 갖다 쓰시고 1대 1이기 때문에 보시면 1과 1 더하면 2 될 것이고, 대각선으로 서로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x1 플러스 x2로 뭐 자연스럽게 바뀌어.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래서 우리가 여태가 중점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구했다 정도만 그냥 한번 보시면 그만이야. 따라서 얘네들 중점은 얼마 됩니까? 라고 하시면 중점 m은 x끼리 더하니까 마이너스 10 나누니까 마이너스 5, y끼리 더하니까 14 나누니까 7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5번 문제도 가봅시다.
25번 문제는 두 점의 좌표를 주고 난 다음에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AB는 3BC를 만족시키는 점 C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조금 독특한 표현이 되어 있어. 자, 근데 그 표현도 잠깐 좀 추가해 놓고 정리해 놓을게. 자, 일단 점의 좌표는 A는 3,4라고 되어 있고 B라고 하는 점은 0,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상태 위에서 선분 AB 연장선 위에 라는 말에서 우리 사실 외분을 어느 정도 좀 상상하는 건 가능하지. 그리고 AB는 뭐와 같다라고 되면 3BC라고 되어 있어. 자, 얘는 방금 전에 봤었던 23번 문제보다 너희들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건데, 자, 어떤 생각을 좀 더 해보시면 되냐면 이 결과가 언제 나왔더라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쉽게 접근이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식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비례식의 결과로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식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얘는 AB라고 하는 선분과 B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지? 라고 하고 있는 식이냐면, 자, 여기에 두 가지 숫자가 써지게 될 것이고 그 두 숫자에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식의 결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동그라미 자리에 곱해져 있는 BC랑 곱해져 있는 숫자는 3이라는 사실을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것이고 세모에 써져 있던 숫자는 1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지. 그럼 결국에 A, B와 B, C의 선분의 길이가 3대 1입니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잠깐 수직선 또는 뭐 그냥 직선 하나 그려놓고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A에서부터 B까지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3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B에서부터 C까지 길이가 1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럼 내가 현재 인지할 수 있는 건 BC가 더 짧구나지. 근데 BC가 짧구나라고 했을 때 C가 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짧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왼쪽으로 짧게 갈 수도 있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여기 1번 지역과 여기 2번 지역 두 군데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 이 두 지역 중에 어디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AB의 연장선 위에라는 말이 써져 있는 거야. 그럼 AB의 연장선은 이 부분 또는 여기를 말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1번 지역에 점 C가 있는 것이 아니라 2번 지역에 점 C가 있다 이해하시겠니? 그리고 B에서부터 C까지 길이는 1이다라는 뜻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아가들아,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가 두 번째 얘기인데, 자, 얘는 이렇게 읽는 것이 가능해. 자, 첫 번째는 너희도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와봐. 선분 AC를 어디를? AC를 양 끝점을 잡은 거지. 오케이. 선분 AC를 3대 1로 점 B가 내분하고 있는 상태야. 여기까지 하셨어? 되니? 그런데 문제에서 말해준 건 점 A와 점 B를 말해줬기 때문에 점 C는 지금 말해주지 않은 상태 우리가 구해야 될 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못 푸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접근한 게 그다지 효율적은 아니다. 아시겠어? 그러면 선분 AB 입장에서는 어떻게 C를 나타낼 수 있을까? 왜 또 C라고 써? AB 입장에서는 C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잘했다. 이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A, B를 3대 1로 C가 외분해요라고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다. 항상 내분이든 외분이든 그 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를 구한다는 거 이해하시겠어? 얼마야? 4가 된다는 뜻이지. 그리고 B에서부터 C까지는 얼마?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따라서 선분 AB를 4대 1로 점 C가 외분합니다 라고 읽는 것도 가능한 거야. 요거 조심하시라고. 아시겠니? 당연히 AB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두 번째가 좀 더 빠르게 공식 적용이 가능하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A의 X좌표는 3이고요. B의 X좌표는 0입니다. 그리고 4대 1 외분이라고 그랬어요. 갖다 빠르게 공식 적용해보시면 4에서 1 빼니까 3이고요. 곱하니까 0 곱하니까 3인데 나는 얘부터 뺐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쓰셔야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따라서 이 결과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두 번째 Y좌표 갖다 쓰시니까 4와 7이고요. 역시 4에서 1 빼니까 3 남을 것이고 이렇게 먼저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28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3분의 24고 3분의 24는 8인가요? 오케이.
즉 점 C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1,8이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27번 문제도 가봅시다. 자, 27번 문제를 보시면 수직선 위에 점 A와 B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수직선이라고 쓴 거 좌표는 라지 A는 스몰 A라는 좌표, 라지 B라고 하는 점은 스몰 B의 좌표를 갖고 있어. 자, 이거에 대하여 세 점 P와 Q와 R에 대한 좌표를 줬는데 P라고 하는 점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 4분의 그리고 이거 되게 우리를 어여삐 여기려고 노력했다는 거 보이니? 막 일부러 막 끊어줬어. 그지 않아? 안 보여? 막 무시하는 것 같잖아. 3.a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점이 곱해졌으면 좀 뭔가 느껴져. 근데 이걸 그냥 3a 이렇게 쓰면서 읽는 연습하셔. 난 플러스 1b라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b지. 그지? 이해하시겠어? 자, q라고 하는 점은 좌표가 1분의 사실 1분의라고 누가 쓰냐? 그지? 거기 위에 보시면 2a 마이너스 b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r이라고 하는 점은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어. 자, PQR의 좌표가 각각 저렇게 됐을 때 수직선 위에 나타난다라고 한 거야. 그런 상태에서 PQ의 선분의 길은 PR의 선분의 길의 몇 배인가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문제 읽으시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운 시간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도 해봐야겠다 자연스럽게 드실 건데 아마 뭐 빠르게는 집에 가서 숙제할 때부터 아니면 늦어도 뭐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슬슬 이런 표현들이 또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잊혀질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당부하건대 자꾸 잊혀졌다고 자책하고 있지 말고 다시 풀어보시고 지금 열심히 필기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꺼내보시고 하시기 바래.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봤더니 사실 제일 읽기 쉬운 건 얘잖아. R은 보자마자 뭐가 확 느껴지냐면 이거 A와 B의 중점이네 라는 거 느껴지시니?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가 먼저 보일 수도 있고 얘가 먼저 보일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어디서 힌트를 좀 많이 얻냐면 분수식에서 힌트를 많이 얻어. 봤더니 얘가 분수 형태니까 그리고 앞에 곱해진 게 3이고 뒤에 곱해진 게 1인데 걔네들의 합이 때마침 4니까 이거 내분점이다.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원래 지금 책에는 분모에 1이 써져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쓰는 식이 어딨냐면서 지워버렸잖아. 이땐 너희가 스스로 분모를 1로 생각해 볼 줄 알아야지. 그래갖고 여기 곱해진 게 2고 여기 곱해진 게 1이니까 2-1, 1이 지금 생략되어 있겠구나. 그러면 얘는 외분점에 해당하겠네. 오케이. 자,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있는 연습했으니까 빠르게 한번 나타내 볼게. 자, 일단 A라고 하는 점 갖다 쓰고 B라고 하는 점 갖다 썼어. 그리고 여기가 스몰 a, 여기가 스몰 b야.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R부터 갖다 써봅시다. R은 걔네들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툭 잘라놓고 여기는 요 점이 R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우리 내분점 그 다음에 찾읍시다. P는 자, 선생님 잘 들어. 선생님 아까 어떻게 읽어드리면 한 번 가고 한 번 왔어. 오케이? 숫자를 먼저 읽던 좌표를 먼저 읽던 건 너네 자유인데 아무튼 반대 방향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B에서부터 A 방향으로 B에서부터 A 방향으로 몇 대 몇? 3대 1이란 뜻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만약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 A에서부터 B 방향으로 1대 3이란 얘기야. 어느 쪽을 읽던 상관없는데 아무튼 갔다가 와야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면 A서부터 B 방향으로 1대 3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1대 3 네분한 점이니까 1과 3을 다 더하면 4잖아. 그래서 이 안이 몇 등분 되어 있다? 4등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미 2등분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쪼개시고 1대 3이 되게끔 한 칸, 세 칸이 되게끔 점을 잡아내시면 이게 바로 P가 된다까지 아시겠어? 됐니? 자, 마지막으로 Q점 읽어봅시다.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갔다 온다라는 아이디어는 똑같아. 자, 그러면 A에서부터 B 방향으로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마라. 원래 외부는 마이너스 기를 달고 나오니까 A에서부터 B 방향으로 몇 대 몇? 1대 2.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안쪽에 찍히는 게 아니니까 좀 생각해야 돼. 외분점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은 1번 지역과
2번 지역 두 가지 지역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 그 중에서 누구 쪽에 있다고 했냐면 작은 쪽 B의 연장선이라고 했어. 다시 읽어줄게. A에서부터 B 방향으로 1대 1에. 그럼 A가 작아, B가 작아. 다시 A에서부터 써드릴게. A에서부터 B 방향으로 1대 1에. 누가 더 작은 거야? A 쪽이 더 작은 거잖아. A, B 1대 2. 이해하시겠어? 이 말이 됐어? 오케이? 지금 혼란에 빠진 얼굴로 안 됐어?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 이거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여기 잠깐 봐봐. 자, 우리가 A, B라고 하는 선분이 있었어. A, B라고 하는 선분이 있었었는데 A, B 방향으로 1대 2로 외분하는 점을 P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선이 이렇게 쫙 꺼져 있을 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럼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다. 됐냐? 이제 그려놓고 생각해봐. P에서부터 A까지와 P에서부터 B까지가 B란 말이야. 오케이? 두 번째, P에서부터 A까지와 P에서부터 B까지란 말이야. 녹색 B 상황에서는 PA가 작아, PB가 작아. PA가 작지. 그래서 A 쪽 방향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주황색 선 상황에서는 PA가 작아, PB가 작아. 그래서 B 작은 쪽 연장선에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현재 여기서는 1대 2라고 그랬으니까 녹색 선의 상황이 나타나겠어? 주황색 선의 상황이 나타나겠어? 그렇지. 녹색 선의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게 1이고 큰 게 2는 거잖아.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라고 말하고 있는 말이니까. 아시겠어? 그래서 순서대로 썼을 때 1대 2라고 한다면 작은 쪽 연장선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2대 3이면 3대 2면 1번 지역에 있을 것이냐 2번 지역에 있을 것이냐 어디? 그렇지. 이번엔 2번 지역에 있겠지. 왜냐면 2가 더 작으니까.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됐니? 다시 일로 와봐. 내가 지금 A에서부터 B 방향으로 A에서 B 방향으로 몇 대 몇? 1대 1에. 오케이? 그러면 1과 2 중에서 1이 더 작으니까 A 쪽 연장선 위에 점 Q가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점 Q의 위치는 여기 정도에 있을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P에서부터 A까지가 얼마고? 1이고 오케이? Q에서부터 B까지가 얼마다? 2다라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 됐니? 야, 그럼 아가들아 다 그려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A에서 B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반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나 어떨 것이다? 같았을 거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사이가 몇 등분 돼 있어 지금 현재? 그렇지. 4등분 돼 있으니까 얘도 4등분 하면 조금 더 계산하기가 편해지겠지. 이 말 아시겠어? 여기까지 다 됐니? 일단 P와 Q와 R의 위치는 다 파악했으니까 문제에서 시험적으로 뭐 물어봤는지 확인해 보시면 PQ의 선분의 길이는 K 곱하기 PR의 값을 만족한다라는 조건인 거잖아. 선생님 아까 전에 방금 전에 25번 문제 풀면서 이런 식 나왔을 때 비례식으로 바꿔보라 얘기했었지. 그래서 PQ라고 하는 선분 대 PR이라고 하는 선분의 B를 구해달라는 문제구나. 그러면 여기 옆에 곱해져 있던 숫자들은 뭐길래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이 곱해서 K 곱하기 PR이 나왔을 테니까 여기가 K 됐냐? 얘네들이 곱해져서 PQ만 나왔으니까 여기는 1이 나왔을 거야. 이해하시겠어? 결국에 내가 알고 싶은 건 PQ 대 PR이야. 됐냐? PQ는 어딥니까? 라고 보시면 PQ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야. 오케이? PR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P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녹색 선이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느껴지는 게 PR이 한 칸 갔는데 PQ는 몇 칸 가 있어? 5칸 가 있지.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PQ의 길이는 5일 것이고 PR의 크기는 1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 거지. 때마침 1이 딱 들어맞았으니까 K는 그냥 5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되시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너희들한테 삼각형의 오심 정리해드리면서 집에 가서 반드시 정리해 보시라고 했는데 하셨니? 했니?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설마 국어 때문에? 그건 아니고 뭐 했어? 왜 죽어가는 목소리로 마치 자 얘들아 여기 잘 들어. 선생님이 수업하는 스타일을 너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선생님 분명히 얘기할게. 나는 같은 말을 두 번 길게 얘기하진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할 때 되게 천천히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다 이해를 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 필요함에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의도 자체가 빠르게 수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두 번은 안 해. 그나마 지금 뭐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뭐 급하면 다시 뭐 찾아보기도 하고 할 건데 근데 옛날에는 진짜 선생님 보강도 잘 안 했어.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라고 할 때 반드시 해. 알겠어?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아직 안 늦었으니까 우리가 수업한 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수업했었지? 그럼 한 이틀 정도 지난 거잖아?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오신 반드시 정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이유가 되게 단순한 게 오늘 또 그 얘기 할 건데 오늘 또 오심 얘기 또 나와. 무게중심하고 또 뭐가 나오냐면 내심까지는 아닌데 내심을 구했었던 과정 중에 일부를 또 이용해 먹을 것 같아. 각을 이등분하는 거. 근데 그거를 너희가 정리하고 다시 들어야 반갑고 뭔가 알 것 같지. 그냥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라는 두려움으로 남겨놓으시면 볼 때마다 좀 괴롭단 말이야. 자, 그러면 공부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가봅시다. 좌표 평면에서의 활용 나갑시다. 쌤이 저번 시간에 그 무게중심을 포함해서 삼각형 오심을 정리해드린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때 도형의 정리다라고 하면서 정리해드리긴 했는데 중학교 때 정리해놓고 만약에 고등학교 때 안 쓰면 내가 굳이 이걸 왜 다 정리해줬겠어. 쓰니까 정리해드린 거지. 자, 다시 이렇게 등장해요. 무게중심.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무게중심 어떻게 구했습니까?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이 뭐였었어요? 변의 중점을 마주보는 꼭지점과 연결한다.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을 그려놓고 변의 중점을 잡고 이 중점을 마주보는 꼭지점과 연결을 했더니 오케이. 자, 걔네들 선 중에 세 선이 한 점에서 만나더라. 그럼 아가들 생각. 내가 굳이 세 개를 다 그어볼 필요는 없지. 오케이. 보다시피 두 선분이 만나기 시작하면 이미 거기는 뭐가 되는 거야? 무게중심이지. 그리고 이 무게중심을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이 있었었는데 이 무게중심을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이 뭐였었냐면 성질을 선생님이 증명해드렸어. 그 중에 하나가 세 선을 만약에 다 긋게 되면 나타날 모든 6개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두 번째는 이 선분이 얘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한다라는 얘기였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학교야. 근데 이거를 너희가 지금 고등학교 수학 즉 좌표 평면 위에 해석기하학으로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좌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보자 이 얘기야. 누구를? 무게중심을.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가는데 달라진 점이 좌표 평면 위에서 무게중심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번에 좌표 평면 위니까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나타낼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우리 A라고 하시고 그 점의 좌표는 X1, Y1이라고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점을 우리가 점 B라고 해보시고 이 점의 좌표는 X2, Y2라고 놓고 가자.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점의 이름을 C라고 부르고 X3, Y3라고 할 테야. 자, 그럼 삼각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오케이. 무게중심은 뭐 여기쯤 위치한다라고 합시다. 좀 표현할 수 있게 G라고 하면서 노란색 써버릴게. 그리고 G라고 하는 곳의 좌표는 X, Y라고 둡시다. 자, 이거부터 정확하게 느껴요. 1번에서 선생님 보여준 삼각형과 2번에서 보여준 삼각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1번은 도형 자체 내의 성질에 집중하겠다는 얘기고 2번은 도형의 성질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무엇을 추가했어? 좌표라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길이나 어떠한 각도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용해 먹겠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래서 해석 기하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좌표 평면 위에 그려봄으로써 좌표들을 이용하여 길이 또는 각도 따위를 계산해보자 이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이 G라고 하는 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무게중심을 구했었던 행위를 그대로 반복할 건데 잘 봐. 먼저 여기에서 C에서
무게중심을 지나면서 선을 긋고 나면 여기 이 만나는 교점, 주황색 점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그 점을 잠깐 M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M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생각해 보시면 M은 A와 B의 중점이다 이 아시겠어? 따라서 여기 두 선분의 길이가 같게 되므로 M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뭐 보나 마나 A, B를 1대1로 내분한 점이라는 뜻에서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라고 쓰시면 된다까지 이해하셨어? 되니? 그럼 마지막 하나 잘 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게중심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성질은 CM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C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니까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던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 의하여 자, C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x3, y3고 M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잖니. 됐어? 우리 아까 배웠었던 내분점 구하는 공식 갖다 써보시면 x 먼저 갖다 쓰시니까 x3, 그 다음에 2분의 x1, x2 몇 대 몇? 몇 대 몇? 2대 1. 오케이? 그래서 2대 1도 갖다 쓸 거야. 그럼 좌표 구해봤더니 재밌는 거 살살 상상되니? 분모는 얼마 되고? 3 되고. 오케이? 대각선으로 곱한 다음에 더하니까 얘네들이 곱했을 때 분모의 2가 사라지고 남는 건 x1 플러스 x2만 남고 더하기 x3인 거야. 따라서 분자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x좌표 다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누셔라? 3으로 나눠라. 그러면 그게 바로 무게중심의 x좌표가 된다는 뜻이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y값도 빠르게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y3고 여기가 2분의 y1 플러스 y2일 테니까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시면 분모는 3이 될 것이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시니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란다. 따라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되면 나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x는 x끼리 y는 y끼리 다 더한 뒤에 뭘로 나누겠다? 3으로 나누면서 구해내겠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어? 됐습니까? 자, 29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29번 문제 보셨더니 삼각형 ABC의 두 꼭지점의 좌표가 A하고 B가 라고 하면서 A라고 하는 점은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어. 자, B라고 하는 점은 자, 3,4라고 주셨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요거 이거 무게중심의 좌표가 G가 1,1일 때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꼭지점 C의 좌표를 구해달라라는 문제야. 그럼 아가들아, C라고 하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 그냥 얘를 미지수화시켜서 x, y라고 둬도 괜찮지. 자, 요거 오늘만 선생님 좀 당부. 이게 전반적으로 알아듣고 내가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숙제를 풀다 보니까 풀려 잘. 그러면 그냥 막 푸셔도 상관없긴 해. 그냥 막 푸세요. 공식이라는 거는 빠르게 적용시키는데 매력이 있는 거니까 공식 이용해서 막 푸세요.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걸 풀려고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 시간에 OT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 보자마자 못 풀겠으면 답지 보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걔는 모르고 별표를 치려 하는데 오케이? 별표 치기 전에 너희가 한 번만 더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반드시 좌표 평면 위에 그려봐. 아시겠어? 만약에 내 이 문제를 봤을 때 감을 빡 잡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느껴지면 바로 공식 적용시키고 푸시되 만약에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좌표 평면 위에 얘네들을 가능한 사실적으로 그려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엔간하면 간단한 문제도 풀어드리니까 그때는 뭐 바로 공식 적용시키겠지만 조금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애들의 눈빛이 좀 약간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그려드릴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다들 따라올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이냐면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점 뭐 대충 뭐 여기 정도 있을 거고, 오케이? B라는 점은 3,4라고 했으니까 대충 뭐 여기 정도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C라고 하는 점은 어디다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게중심이 1,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무게중심이 있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럼 C는 어디쯤에 있겠냐면 대충 막 이 정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 점의 좌표 모르니까 그냥 x, y라고 둔 거지. 내가 방금 전에 뭘 증명해낸 거냐면 얘의 무게중심은 x끼리 더하고 얼마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y끼리 더하고 얼마로 나누라? 3으로 나누라 이 얘기잖아. 그럼 봐봐. x 얘하고 얘 더하니까 얼마 나오니? x 플러스 1 나오게 되는데 그걸 3으로 나눴더니 무게중심의 좌표 1이 나온다 이 얘기잖아.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러면서 재밌는 현상 좀 봐봐. y좌표도 역시 구해볼게. y좌표는 얘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니까 y 플러스 3을 3으로 나눠라 라는 뜻이고 그게 얼마다? 1이라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거 x, y 계산 못한 친구 어디서 이건 다 하지. 그래서 x는 2, y는 0 뭐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까지 됐냐? 근데 뭐가 재밌는 거냐면 보다시피 x와 y 미지수가 두 개인데 x는 x끼리 y는 y끼리 따로 계산하니까 마치 미지수가 하나 있는 식처럼 느껴진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좌표평면에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만약에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했다 쳐봐. B하고 C하고 만약에 이게 다른 문제야. B점이랑 C점이랑 같은 점이에요 라고 하시면 너네 X는 얼마로 대답할 거야? 3 이렇게 읽을 거 아니야. Y는 4 그치? X, Y 미지수가 두 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순서상은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한테 식을 마치 등식을 하나만 줘도 자연스럽게 각각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같이 느껴져. 알겠지? 여기가 됐습니까?